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오후 2시 15분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열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한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구형량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이 대표 기소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결심 공판인데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진 뒤 검찰이 구형과 의견 제시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해서 정치권에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오늘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0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검찰이 오늘도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지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이 연루된 일명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관련자인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해내느냐였는데요.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김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이 대표와 김모 씨의 대화 녹취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거짓말 필요도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보시고.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제 1심을 언제 선고할지 그 날짜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르면 뭐 4달 말,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도 11월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아주 주요 분수령이 될 듯하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기일이 오늘 11월 15일로 지정이 됐고요.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를 하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역시 빠르면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서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이 사건 1심 선고 결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까지 가서 위증교사 관련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일 뿐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를 해서 공소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요, 어제 공개된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어요.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저는 편이 없잖아요. 사실 당내에도 이제 편이 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10년 넘도록 정말 먼지 나도록 털렸는데 사실은 없죠.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겁니다. 이 같은 맥락의 주장은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는 악마의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검찰이 최고 형량을 구형을 한다면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다라는 압박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자 민주당이 정권 퇴진 빌드업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해서 국회 경내에서 열렸던 이 탄핵 관련 집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해서 오늘 오전 나온 이 여야 최고의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겁니다. 위정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결심 공판 1심입니다.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지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에는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이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해라 이렇게 내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징역 10월부터 최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말고의 다른 형은 이게 지금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검찰은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아니면 무죄 이 두 가지의 경계선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지난 선거법에서 이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에는 과연 구형을 얼마나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무죄 이게 지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량은 또 얼마나 어떤 또 파장을 미칠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검찰이 이번에도 그 정해진 형의 최고형을 구형을 할지 이 부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아마도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실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벌금형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벌금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훨씬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구형했기 때문에요? 구형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으로 구형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변호사로서 어쨌든 그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언론인을 도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판사께서 조금 제대로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이재명 대표도 꽤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재보궐선거 지원도 하지 않고 사실 이 재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건은 좀 뿌리가 깊습니다.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이미 이제 확정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 그렇죠. 놓고서는요. 자체만 놓고 난 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제 TV 토론에서 이거를 모함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위중교사 혐의로 이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중교사라는 것은 형량을 보면 위증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안산시장 같은 경우도 이 같은 위증교사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중하고 또 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되살리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검찰 입장에서는 꽤 엄중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결국 유죄 아니면 무죄로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아마 걱정이 될 것이고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그 내용 결론도 영장실질심사의 그렇죠. 경우에요. 그때 네. 어떤 어느 소명이 된다는 그런 견해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